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분노한 이성윤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뼈를 제대로 때렸습니다.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검찰을 제물로 팔아먹었다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한마디로 개인의 출세를 위해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제물로 팔아먹은 인간이란 거죠. 약 2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고요. 이성윤 검사장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오랫동안 나란히 검사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을 그렇기에 누구보다 잘 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3월쯤부터 말씀드렸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중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대통령이 된 건데 그동안 탄압받았다는 명분도 사라지기 때문에 이게 윤석열 측에서 아파하는 부분인 것 같다는 거고요. 문제는 이 소송이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선 후 법무부 측에서 너무 티나게 활동을 부실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에 휩싸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널A 사건의 실체는 한동훈 핸드폰이 본질이었다는 거고요. 윤석열 사단의 실체는 특수통 패거리 문화라고 지적했죠. 그러면서 사냥수사 문화를 공유하는 중이라고도 지적했는데요. 심지어 검사, 그것도 고위급 검사인 이성윤 검사장도 사냥과 같은 수사를 당해볼 정도면 일반 시민들 혹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정치인들한텐 어떻게 했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하러 온다고 했을 때 검찰 내부에선 두려움이 있었단 거고요. 그러니까 기선제압, 한마디로 선빵을 날려버리겠다 라는 걸로 작정하고 탈탈 털었다는 거죠.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화를 참지 못해서 크게 언성을 높이는 일이 자주 있었다, 뭐니뭐니 해도 술을 잘 마신다, 그러면서 종합적인 인물평으로 부잣집 중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제 오마이TV를 못 보신 분들은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이성윤 검사장 발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 검찰 조직을 양아치 집단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나라를 후진국으로 만들고 국가 신용들을 엉망으로 만들고 민생을 구렁텅이로 내모는 게 윤석열이다. 탄핵만이 살 길이다. 윤석열 대통령 된 순간 검찰의 중립성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격도 무너졌다. 토론하는 것만 봐도 뭐 아는 게 없다. 중요한 건 이런 내용을 조중동에선 절대 볼 수 없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히두버스터 생방에서 말씀드렸듯이 김건희 씨의 대필 의혹까지 터진 상황이고요. 여기에 핵심 인물로 나온 사람이 홍석화 H컬처 대표입니다. 계속 예의주시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후쿠시마 시찰단이 귀국한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입을 다물고 있는 거, 이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계속 압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괌에 국민들이 고립돼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무관심한 거, 이것도 계속 비판해야 되고요. 12구 참사 때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이태원 상권을 회복하겠다며 저렇게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함께한다, 외교부도 함께한다. 지금 국민들이 챌린지를 해달라 그랬습니까? 책임질 사람 책임지게 하고 재발 방지해달라고 목소리 낸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내로남불 논란에 휩싸였는데 한마디로 지금은 집회의 자유를 막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대규모 극우단체가 집회를 하자 정부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지 란 얘기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간첩 얘기가 쏟아지고 있는 것도 이명박 시즌2라고 밖에 볼 수 없고요. 민주노총을 집중적으로 타격하고 있는 것도 저들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동물농장에서 저렇게 퍼질러 있으니 당연히 후폭풍이 거셀 수밖에 없고요. 참 한심하단 말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 뉴스타파 논란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박용진 같은 사람의 얘기를 소신처럼 비춰주고 개딸 하는데 정작 여기에 개딸은 아무도 안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개딸 취급하고 있는 게 현실이란 거고요. 심지어 데일리안 같은 데선 이걸 또 좋다고 박용진 씨를 무슨 투사처럼 묘사합니다. 이러니 투명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현욱 의원도 정작 개딸이 없는데 아무데나 개딸 타령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에 보호하는 얘기를 안 한다. 그럼 도대체 이런 얘기들은 뭡니까? 이걸 최근에 당원전 라이브에서 한 번 한 겁니까? 이전부터 꾸준히 총구는 밖으로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저는 제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생각했고요. 최근 정준희 교수님을 만나 뵙고 와서 일베 탄생 이후 온라인상에서 쏟아지는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국회의 법과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현재 정치권이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90년대생의 정치질, 제가 쓴 에세이에도 부끄럽지만 솔직한 과거의 이야기들을 담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거고요. 강자동 일시, 내적 욕망 자극, 자극적 콘텐츠, 재미, 밈, 이런 게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무튼 다행히 저는 여러 계기로 변화를 겪으며 정치적 성향도 반대로 변했는데, 이런 경험이 있기에 혐오는 나쁘다라는 구호라든지 당위, 진정성만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절대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에선 온라인 한줌론을 외친다거나 이현옥 의원처럼 아무 얘기나 그냥 당원의 얘기인 것처럼 가져와서 언플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기에 가교 역할에 보다 더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 세종에 갑니다. 세종 강무일분들이 주최를 해주셔서 북콘서트를 가게 됐는데요. 댓글로 관련 링크를 고정해둘 예정이니 대전, 세종, 충청, 대세충 지역에서 시간 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